갑작스레 날씨가 더워지며 쉽게 지치게 되는 요즘, 이렇게 지치는 날엔 역시 보양식이다 싶어서 보양식의 가격을 알아봤는데, 아니 글쎄 물가가 올라서인지 삼계탕 1인분에 2만원 가까이 하고, 장어덮밥도 싸게는 2만원 중반, 비싼 건 4만원이 훌쩍 넘어가 보양식을 먹는다는 게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보양식을 포기해야 하나 하던 차에 우연히 한 식당을 보게 되었고, 그 가격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장어도 아닌 민물장어를 단돈 25,000원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어 양식장에서 장어를 구매해도 키로당 3, 4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인당 25,000원에 무제한 즐길 수 있다는 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가 보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이곳의 후기를 보면 아쉬운 점들이 몇몇 있었다고 하는데, 먹고 온 경험을 토대로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저가의 민물장어를 양껏 먹을 수 있는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대구 서구 중리동에 위치한 국가대표 민물장어입니다. 국가대표 민물장어는 장어 무한리필 전문점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다 보니 박리담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장어 무한리필 전문점을 보면 아무리 저렴해도 3만원 전후의 가격이고, 어떤 경우엔 4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선보이는데, 여기는 민물장어덮밥 1인분 가격에 민물장어를 무제한 먹을 수 있다고 하니 박리담회라고 해도 정말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얼른 들어가서 어떤 구성으로 내어주는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셀프바가 있었는데, 리필할 음식을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셀프바의 음식으로는 여러 찬이 있었고, 공깃밥, 민물장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싸게 팔면 밥은 추가 비용을 받을 법도 한데, 밥도 무료 제공이고, 게다가 무한리필로 주문하면 따로 판매하는 장어탕까지 1회 내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무한리필에서 밥이나 탕 같은 음식을 주면 괜히 다른 걸로 배를 채우게 하려는 게 아닌가 싶지만, 다 먹고 난 후기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탕과 밥은 기름진 장어를 물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개인적으로 장어를 더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밥은 셀프고 국은 맛만 봐도 되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편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이곳의 대표 메뉴인 장어 무한리필 2인을 주문했고요. 잠시 후 기본찬과 손질된 민물장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장어는 불판에 올려주시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구워 먹고, 모자라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이날 찬으로는 샐러드, 돌나물 무침, 콩나물, 양파절임 등이 있었고, 여기에 장어뼈를 튀긴 것과 장어탕이 나와 각각 맛을 봤거든요. 튀긴 장어뼈는 겉으로 보기엔 딱딱해 보였는데, 그 식감은 아주 바삭한 과자를 먹는 느낌에 가까웠으며, 씹을수록 뼈 특유의 고소함이 싹 올라와 술안주로도 좋고, 장어가 구워지기까지 심심한 입을 달래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어탕은 뼈해장국 국물과 거의 비슷해서 큰 호불호 없이 드실 것 같았는데요. 그럼에도 뼈해장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끝맛이 조금 더 맵고 산미가 살짝 도드라진다는 점 정도로 아예 낯설고 어려운 맛은 아니라, 장어가 구워지는 동안 가볍게 허기를 달랠 겸 먹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어탕을 먹다 보니 장어가 어느새 노릇하게 구워졌고요. 장어를 찍어 먹을 소스로 굵은 소금, 데리야끼 소스, 간장 소스가 있었는데, 우선은 굵은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이곳의 장어 퀄리티가 정말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의 민물장어는 다른 곳의 민물장어와 비교했을 때 맛이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저 기름지며 살 본연의 담백함이 느껴졌고, 육질의 식감이 조금 더 단단한 편이었습니다. 이곳의 장어는 중국산이고, 양식 민물장어는 아주 큰 개체보단 1kg에 2마리 정도 크기가 더 가치있게 여겨진다는 점에서 특 A급의 장어를 맛볼 수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포니카 종을 사용하고 선도나 퀄리티가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기에 가성비를 생각했을 땐 아주 훌륭하다고 보았죠. 그리고 이 장어는 굵은 소금에 찍어 먹었잖아요. 소금의 입자가 크다 보니 이게 씹히면서 식감으로 작용해 단순 장어 본연의 맛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식감을 더해준다는 장점도 있어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한 점이었습니다. 다른 소스들은 대체로 단맛을 품고 있어 이런 단맛이 취향이 아니라면 소금에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채썬 생강과 함께 데리야끼 소스에 찍어 먹어봤는데, 데리야끼 소스는 그 특유의 짙은 내음에 적당한 간과 단맛이 있어 누구나 좋아할 민물장어 맛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데리야끼 소스는 민물장어의 기름짐을 해소시켜주지 못해 금방 물릴 수도 있겠다 보았지만 여기에 함께 곁들인 생강이 산뜻함과 연한 알싸함으로 이런 느끼함을 잘 정돈해줘서 데리야끼 소스와의 조합을 훨씬 더 맛나게 즐길 수 있었어요. 물론 생강이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물에 담궈 매운맛을 많이 뺀 생강이기에 데리야끼 소스에 드시게 된다면 생강과 함께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장 소스는 처음에 봤을 땐 회간장같이 짭짤 달큰한 맛이 뒤따라오는 간장 소스이지 않을까 싶었지만 막상 먹어보니 마치 튀김을 찍어 먹는 간장 소스처럼 짠맛보단 감칠맛 좋은 단맛에 적당한 간이 따라오고 끝에 계피향도 있는 맛이었어요. 이런 간장 소스는 기름진 장어와 은근히 잘 어울려서 앞서 먹었던 굵은 소금, 데리야끼 소스가 물릴 때쯤 한 번씩 찍어 먹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제공된 장어를 다 먹고 장어를 리필해왔는데요. 우선 장어의 퀄리티는 처음 제공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게다가 직접 가져오는 방식이라 눈치 볼 것도 없었죠. 이제 다시 맛나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이 리필한 장어를 더 맛있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던 중 이곳에서 냉면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물장어가 삼겹살 못지않게 기름지다 보니 냉면과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에 판매하는 후식 비냉을 주문했습니다. 후식 비냉은 다음과 같이 육수와 식초, 겨자가 함께 나왔고요. 취향에 맞춰 제조 후 장어와 함께 먹어봤습니다. 우선 냉면은 특별하거나 이곳만의 개성이 있기보단 아주 무난하고 익숙한 맛의 비냉이었어요. 그래도 적당히 매콤새콤해서 기름진 장어와 먹기에 괜찮았죠. 하지만 이 조합이 아주 찰떡이고 꼭 먹어야 한다 라는 생각까지 들진 않았기에 먹다가 냉면으로 입을 환기하고 싶은 분들의 안에서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냉면과 함께 먹고 쌈에 싸서 먹고 해서 꽤 많은 양의 장어를 먹었는데요. 기름진 장어를 바짝 구워서 먹다 보니 생각보다 느끼함이 강하게 오지 않아 인당 25,000원이라는 가격이 아깝지 않게 정말 푸짐하게 즐겼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금액이라 아주 퀄리티가 높은 민물장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에 있어 크게 떨어진다거나 선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찬이나 소스도 아주 다채로운 건 아니지만 장어를 양껏 먹기에는 부족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후기를 보면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한가한 시간대에 방문한 제가 보기엔 아주 친절한 느낌까진 아니었어도 불친절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말과 같이 사람이 많을 때에는 정신없고 바빠서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이 종종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결국 가격이라는 것에 서비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저는 이 가격에 이 정도의 구성과 퀄리티, 서비스라면 준수한 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근처에 계시거나 이 동네에 가실 일이 있다면 한번 방문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